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제가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이 물건입니다. 집주인분이 매도를 하시면서 세입자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집을 매수할 새로운 집주인분이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잔금을 치르실 계획입니다. 이랬을 때에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 집을 매수할 매수인 분은 집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를 구하셔야 잔금을 치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을 때 전세 계약을 누구와 체결하면 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세입자분은 현재 매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매도인 분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자체가 아직은 매도인 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이신 소유권자, 매도인 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세입자 분은 집주인 분이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없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자 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왜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살펴보면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이 새롭게 임대차를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주택의 양수가 된 부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분은 계약을 매도인분과 체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새롭게 매수할 새 집주인분이 임대차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 분은 걱정하실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될 분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치르게 되면 이 분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한 것뿐이지 소유권 자체는 현재 전세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서 매도인분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분의 잔금 처리,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비용으로 어떻게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처리가 될 것이며,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매도인분하고 쓰게 되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이삿날에 바로 은행에서 현재의 계약자, 임대인분에게 그 금액을 바로 송금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새 매수인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6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나머지 잔금 4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3억 8천에 또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3억 8천이라는 돈을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약사항에다가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 진행임을 인지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 계약 체결과 또 집 보여주기 등의 그 내용을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또 살펴볼게요. 세입자분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 비용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전세자금 대출은 바로 계약한 그 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집주인분에게 이삿날에 송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3억 8천에서 2억을 받았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2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바로 매도인분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계약자에게 바로 송금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매도인분한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억 8천에 대한 부분도 매도인 명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 처리할 때 새로운 이 매수인분은 매도인분에게 2천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매 계약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임차인 이렇게 세 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 세 분의 관계에서도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다가 전세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본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분쟁이 없을 그런 계약서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 매매 계약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현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움의 날들을 보내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